감정의 의미. 살다 보면 정말 이상하게도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 때가 있다. 그게 바로 주차 문제다. 아침 출근길 차를 빼려는데 내 자리에 누가 세워놨다. 퇴근하고 돌아오면 누군가 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늘 붙어 있는 쪽지 한 장. 죄송합니다. 잠깐만 세웠어요. 잠깐. 이 단어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게 계산된다. 어떤 사람에게는 5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다. 주차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. 그건 서로의 경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다. 내가 돈 내고 산 내 자리인데 왜 거기에 세워요? 잠깐 세운 건데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있나요? 다 같이 사는 공간인데 조금씩 배려해야죠. 누구의 말도 틀리지 않다. 하지만 모두가 오를 때 세상은 가장 시끄럽다. 짜증이란 감정은 사실 단순하지 않다. 그건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, 즉 존중 결핍의 감정이다. 그래서 주차 문제는 결국 존중을 둘러싼 철학적 실험이다.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본능,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부딪힐 때 우리는 짜증이라는 신호를 느낀다. 짜증은 미성숙이 아니다. 그건 내가 여전히 사람이라는 증거다. 공감 스토리. 여긴 내 자리인데요.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. 6대가 겨우 들어가는 주차장에 9세대가 산다. 하루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간은 밤 10시. 퇴근한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한다. 그중 402호 진후는 늘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다. 퇴근이 늦고 운도 없다. 그가 도착할 땐 늘 마지막 자리마저 꽉 차 있다. 그날도 어김없이 그의 자리엔 낯선 은색 SUV 한 대, 502호 차다. 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. 또 이 차야. 오늘은 꼭 이야기해야겠다. 그는 조심스레 벨을 눌렀다. 안녕하세요. 502호죠? 제 자리인데요. 잠깐만 빼주실 수 있을까요? 502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. 아, 잠깐 세웠어요. 내일은 안 그럴게요.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또 그 다음 주도 그 SUV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. 그때 진우는 깨달았다. 잠깐이란 말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도 있구나. 이젠 좋은 말로 못하겠어요. 한 달쯤 지나자 진우의 인내심이 바닥났다. 그날도 새벽 출근을 위해 차를 빼려는데 그 자리에 역시 그 차. 그는 결국 화를 냈다. 502호님, 여긴 제 자리예요.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. 502호는 창문을 내리며 차분히 말했다. 자리가 없잖아요. 어쩌겠어요. 그 말이 이상하게 진우의 심장을 콕 찔렀다. 어쩌겠어요. 상황을 설명한 것 같지만 그건 관계의 단절이었다. 당신 사정은 모르겠고 난 내 입장대로 살겠다는 선언. 진우는 퇴근 후 가족에게 말했다. 이젠 번호판 박아서 자리 확정할 거야. 이렇게는 못 살아. 그때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. 근데 당신도 며칠 전 늦게 와서 남의 자리에 세웠잖아? 진우는 잠시 말이 막혔다. 그때는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했다. 그 잠깐의 아이러니가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. 사람은 언제나 자기 사정엔 관대하고 남의 불편엔 예민하다. 그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실이었다. 웃긴 건 다 똑같다는 거야. 주말 저녁 빌라 단톡방이 시끄러워졌다. 502호 주차 좀 똑바로 하세요. 301호도 자기 자리 아닌데 세웠더만요.
다들 사정 있는 건 알지만 서로 생각 좀 합시다. 이어진 긴 정적. 20명의 눈이 화면 너머에서 서로를 노려보는 듯한 묘한 정전상태. 그리고 누군가 익명으로 썼다. 사람은 자리로 싸우고 결국 자리를 지키다 마음을 잃는다. 진우는 그 문장을 읽고 피식 웃었다. 이게 빌라단 톡광이야. 철학 수업이야. 웃음 속에 묘한 공감이 스쳤다. 서로 자리를 지키려다 결국 마음의 자리를 잃는 사람들. 그게 자신이기도 했다. 배려는 습관이고 싸움은 본능이다. 다음 날 새벽, 진호는 일부러 차를 다른 골목에 세웠다. 조금 멀었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다. 그래, 오늘은 그냥 걸어가자. 그는 창찬비 비친 자신을 보고 웃었다. 짜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짜증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거였다.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단톡방에서 싸움을 걸지 않았다. 가끔은 자리를 양보하고 가끔은 누군가의 차에 붙은 쪽지를 대신 떼줬다. 사람 사이의 평화는 규칙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다. 마음에 머무는 말들. 작은 불편을 참고 큰 평화를 얻는 법을 배우는 게 진짜 성숙이다. 유시민. 불편함을 회피하려는 마음보다 그 불편 속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말. 우리의 감정은 대개 불편한 순간에 성숙해진다. 인간의 예의는 규칙에서가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. 유형준. 규칙은 법이지만 습관은 품격이다. 주차선보다 마음의 선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.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논리가 아니라 상상력의 문제다. 알랭드 보통. 내가 그 입장이라면을 상상하는 순간 싸움은 대화로 바뀐다. 공동체는 다수의 편의보다 소수의 불편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평가된다. 버라고바. 배려의 수준이 공동체의 품격을 결정한다. 주차장은 좁지만 마음은 넓을 수 있다. 배려는 대단한 덕목이 아니라 관계의 기술이다. 김재동. 거창한 인격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현실적 기술, 즉 싸우지 않고 사는 법이다. 모두가 옳을 때 세상은 가장 시끄럽다. 이회수. 주차 문제의 본질, 모두가 옳기에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다. 인사이트. 공조는 나를 조금 덜 내세우는 연습이다. 주차 문제는 사실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다. 공간의 다툼 같지만 마음의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이다. 내가 옳다는 사실만으로는 관계를 지킬 수 없다. 옳음은 때로 평화를 방해하기도 한다.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는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긴다. 그건 패배가 아니라 관계의 선택이다. 배려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. 그건 조금 더 걸어가는 일, 조금 더 기다려주는 일, 조금 더 이해하려는 일이다. 주차장은 좁지만 마음의 도로는 우리가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따라 넓어진다. 짜증은 인간적인 감정이다. 하지만 그 짜증이 벽이 되기 시작하면 그건 슬픔이 된다. 주차 문제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다. 모두가 자기자리를 지키려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의 자리는 비워진다. 이웃과의 거리는 차 한 대가 아니라 이해 한 뼘이다. 그 한 뼘을 내어줄 때 공동체는 조금 더 따뜻해지고 짜증은 배려로 바뀐다.